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소맥 2만 원 등 인상 자재 압박에도 치솟는 물가.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1층에 맥도날드 있잖아요. 오다가 봤는데 아이스크림이 1,100원이더라고요. 예전에 라떼만 하더라도 300원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 7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관련했을 때 맥도날드도 그렇고 최근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네, 항상 한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물가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유라든지 햄버거, 주류 쪽에서의 가격 인상세가 나와주면서 물가가 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10월부터 최근에 음식, 외식 메뉴 가격의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흰우유부터 시작을 해서 맘스터치, 맥도날드, 오비맥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트진로에서 소주 출고가, 맥주 출고가를 인상 확정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약 3% 혹은 6% 정도라서 실제로 체감은 좀 덜 하겠지만 주류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평균 6%이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을 하는 온도 자체는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소주, 맥주 출고가 100원이 오르면 소비자한테는 1,000원 이상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물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술도 먹으려면 굉장히 비싼 금액을 줘야 한다. 특히 소맥 말아 먹으려면 2만 원은 줘야 한다라는 내용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슬펐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류라든지 음식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그동안 기업들이 많이 참아왔어요. 아무래도 원자재라든지 원부자재 쪽에서의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물가 자체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기존의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를 하는 기업 자체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상승을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실 산업 자체는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굉장히 심화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주원료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종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을 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주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주종의 가격이 오르고 함께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올해 4월에 주종의 가격이 올랐지만 약 9%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그동안은 주류 가격을 인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류 가격을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부자재라고 할 수 있는 공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조업 경비 이런 쪽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영향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참이슬에 대한 출고가 변동 추이와 그리고 소주 출고가에 대한 식당 소비자가 추이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류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살짝씩밖에 안 오르는 것 같은데 100원 그거 괜찮아. 그게 아니라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거의 1,000원 단위로 오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소주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6,000원, 7,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서민술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퇴근하면 산을 탈까 합니다, 팀장님. 산을 타서 버섯도 캐고 인삼도 캐서 제가 직접 술을 담그려고요. 네,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정말 큰 폭으로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 관련해서 자영업자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관련했을 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든 기업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아무래도 소비재, 그중에서도 필수 소비재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키워드는 필수 소비재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소비재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의류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소비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가장 필요한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중에서도 뭐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먹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찾게 되는 게 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련했을 때 물가가 좀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쪽은 필수 소비재, 음식료 업종이 아닐까 싶어서 이쪽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주류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10월 들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10월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보면 오비 맥주에서 먼저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좀 관련했을 때 2023년 10월에서 오비 맥주 출고가를 6.9%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022년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두 번째 롯데칠성이 가격을 올린 사례가 11월이 아니라 4월에 제가 잘못 기입을 했고요. 2022년 3월 오비맥주와 하이트 진로가 출고가를 인상을 하자 롯데칠성 음료도 한 달이 안 돼서 출고가를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 비슷한 사례인데 2023년에도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하자 하이트 진로도 어제 맥주와 소주 출고가를 각각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롯데칠성 음료 같은 경우는 좀 인상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롯데칠성도 함께 출고가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됐을 때 출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주류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3분기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P단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소주라든지 맥주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수요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원자재라든지 원부자재 쪽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피를 올리면서 조금씩 비용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면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류 업종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까지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아무래도 긍정적인 업황이 나와주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밀에 대한 가격 자체도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밀 가격이 약 20% 정도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올린 제품가 같은 경우에는 뛰어 올랐다는 점, 그로 인해서 마진의 폭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FOMC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고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 증시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관련했을 때 여전히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제품가에 대한 인상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경기 방어주의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그중에서도 필수 소비재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술플레이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료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식료 관련했을 때 물론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된 섹터는 맞아요. 하지만 개별 세부 섹터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다른 만큼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했을 때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류와 그리고 라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류 관련했을 때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봐서 관련했을 때 관심 종목으로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한국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트진로가와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주와 맥주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소주와 맥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그중에서도 핏단에서의 가격 상승세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은 하이트진로입니다. 아무래도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쪽에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소주 같은 경우는 참이슬에 대한 매출이 1조가 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이슬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쪽에서의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주류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류 산업 같은 경우에 보통 연말 성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회식 자리라든지 막년회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말이 되면 주류 기업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띈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주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가면 네, 차트를 한번 봤을 때 120선 위를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120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한 매물, 그러니까 저항선이었는데 이 라인대를 뚫어줬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칠성인데 앞서 이야기를 한 가격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제로탄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탕후루가 유행하는 것과 다르게 또 음료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제로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인데, 관련했을 때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알코올이라는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주류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에 대한 부분보다 경영권 분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지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트러스트 자산 운용에서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한국 알코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의사회에 의사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한 의도 자체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관련했을 때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2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점. 통상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분 경쟁 싸움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당장 이 기업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주가에 살짝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N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거래일 전부터 봤을 때 시간에선 10% 넘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작년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수주를 내면서 좀 시간의 상한가에 진행을 했고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긴 했지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서 주가가 그래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격화가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이슈를 체크를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알코올 주류주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더 짜릿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